올해 올림피아는 30명의 오픈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기존의 강자였던 빅라미와 윌리엄 보낙, 브랜든 커리, 그리고 이안 벨리어, 헌터 라브라다까지 많은 선수들이 미끄러지고 새로운 강자들이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올림피아 관람 이후 2023년 기대되는 선수와 반대로 하향세로 접어들 것 같은 선수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패트릭 존스는 2022년 프로 데뷔전을 치러 앤드류 잭을 상대로 아놀드 클래식 UK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180cm가 넘는 장신의 선수로 굉장히 두껍고 밀도 있는 금메스를 지닌 선수입니다. 올해 올림피아에서는 13위를 기록했는데요. 후면 등 근육의 사이즈와 분리도, 모든 근육들의 디테일들이 지난해보다 발전한다면 큰 순위 상승은 물론 북미 무대의 프로쇼 우승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의 선수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신임에도 안쪽까지 가득 차 있는 하체 근육이 인상적이며 어디 하나 크게 부족한 근육 부위도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미카엘 크리조입니다. 미카엘은 12위라는 순위를 받았는데요. 장점은 올림피아 탑5 선수들과 견주어도 모자름이 없으나 단점이 터무니없이 눈에 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위란 순위를 받은 것은 미카엘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근육 사이즈와 가능성이 크게 주목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후면부에서 등 근육의 사이즈, 둔근, 햄스트링 등 전면부만큼은 아니더라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난해 프로 데뷔전과 올림피아 데뷔전에서 보였던 모습보다 큰 폭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 생각됩니다.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사이즈 면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선수라 부족한 부위 역시 파악하고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앤드류 잭입니다. 2022년 혜성처럼 나타나 두 개의 주요 프로쇼 우승 이후 올림피아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프로 퀄리파이어 때부터 올림피아까지 시즌이 굉장히 길었던 선수이기에 프로 이후 공식적인 첫 비시즌에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았을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큰 신장과 완벽한 신체 비율, 근육의 사이즈를 보였던 선수였으며 전면부에서는 조금도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컨디셔닝을 보였습니다.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상태가 조금 더 발전된 모습과 함께 현재의 프레임에 근육을 더욱 채워 넣는다면 올림피아 데뷔전 8위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안에 현재의 탑5 선수들을 압박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질 것이란 확신이 드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샘슨 다우다입니다. 올림피아 데뷔전 6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으며 시합 체중이 135kg에 육박하는 대형 보디빌더로 성장했습니다. 185cm에 가까운 신장에 근육 볼륨감까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선수로 후면 등 근육의 너비감과 후면 하체 부분의 디테일이 더 나아진다면 앤드류 잭과 마찬가지로 2023년 탑5 선수들을 압박할 선수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브랜든 커리입니다. 올림피아 챔피언이자 두 차례 2위를 기록했던 브랜든 커리가 4위를 기록했기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눈으로 보았던 브랜든 커리는 탑5 선수들 중 단연 최고의 실루엣과 볼륨, 쉐입을 보였습니다. 하체 사이즈 역시 과거 보였던 모습보다 월등히 발전한 모습이었으며 어디 하나 부족한 근육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빅라미를 의식해서인지 브랜든 커리의 베스트 컨디셔닝이라기보다는 브랜든 커리의 가장 큰 버전을 보인 것이 올해 올림피아의 큰 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의 브랜든 커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컨디셔닝의 모습인데요. 이때 당시 피리스의 복귀가 치러진 올림피아였기에 브랜든 커리는 피리스로부터 타이틀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비로소 컨디셔닝을 완성한 빅 라미가 우승했지만 개인적으로 브랜든 커리의 2020년 버전의 컨디셔닝과 현재의 쉐입과 사이즈가 만난다면 올해 올림피아에서 브랜든 커리보다 더 나은 순위를 받았던 하디 추판, 데렉 런스퍼드, 닉 워커의 자리도 절대 안전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데렉 런스퍼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간략히 언급했지만 데릭은 2022년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212 올림피아 타이틀을 방어하기 위한 비시즌 저탄수화물로 체중 관리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게스트 포징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데릭에게 주어진 반년 이상의 오프시즌은 진정한 오픈 보디빌더로 돌입할 수 있는 큰 발판인 셈입니다. 데릭 런스퍼드와 하디 추판의 점수차는 단 4점 차로 데릭 런스퍼드의 승리를 생각했던 저지들도 있었습니다. 데릭 런스퍼드가 단기간에 하디 추판이 전면에서 보이는 근육 선명도를 당장에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사이즈가 증량됨에 따라 하디보다 더욱 큰 볼륨감으로 하디를 상대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하향세에 접어들 것 같은 보디빌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안 벨리어입니다. 이안은 지난 몇 년간 올림피아 탑10은 물론 꽤나 많은 큰 무대의 프로쇼를 우승하며 주목을 받아왔던 선수입니다. 두꺼운 금메스에 얇게 자리 잡은 스킨과 수분기 없는 컨디셔닝이 그의 장점이었는데요. 문제는 그의 세퍼레이션,
즉 근육 분리도가 해가 갈수록 단점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백포즈에서는 빅라미와 비슷한 모습, 등 근육의 기시 부위가 깎여 보이는 모습을 노출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해결의 여지가 크게 없는 문제로 앞으로도 이안 벨리어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헌터 라브라다입니다. 헌터 라브라다는 2022년 올림피아를 준비하면서 등 근육의 보완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여전히 단점으로 노출되었으며 경쟁이 치열해진 올림피아 내에서 크게 미끄러지는데 한몫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무대에서 수분감이 많이 찬 듯한 컨디셔닝의 실패를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보였기에 그에게 바라는 컨디셔닝 측면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치도 낮아졌습니다. 헌터가 지난해보다 하향세를 보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경쟁이 치열해지며 앤드류 잭, 삼손 다우다 같은 장신의 쉐입도 훌륭한 보디빌더들이 치고 올라옴에 따라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무기가 부족하며 발전 속도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윌리엄 보낙입니다. 2022년 상반기 전성기 못지않은 볼륨감과 컨디셔닝으로 기대를 한껏 받았던 윌리엄 보낙이지만 올림피아 무대에서는 복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과 팔다리 근육이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허니암, 즉 탈장 증세가 있는 가운데 과거 피리스가 보였던 것처럼 복부에 대한 컨트롤이 점점 아쉬워지며 그것이 전체적인 쉐입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결과가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빅 라미입니다. 이미 복귀 선언을 한 빅 라미이지만 큰 기대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등 근육의 기시 부위가 적나라하게 깎인 후면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근육 분리도도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큰 사이즈와 얇은 지방층의 빅람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은 해결의 여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올림피아 시청 후 올해가 기대되는 선수, 반대로 점점 하향세를 그릴 것 같은 선수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드포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